식사 잘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오전 시간에 뭐 표준들 계속 쭉 봤었고요. 직전에는 이제 펑션 포인트 표준 ISO 14143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견적에 관련된 에스티메이션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더라. 진작에 저희도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죠? 국내는 이제 2006, 7년도경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펑션 포인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2007년도라고 보면 지금까지 세월이 한 이제 14, 15년 됐네요, 그죠? 근데 정착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정착이 안 되고 그냥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예산 산정 자체를 그걸 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예산 산정 있잖아요, 기재부에. 대부분은 전자정보 사업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서 예산 산정을 할 때 펑션 포인트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거꾸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과외로는 그런 이제 국가의 예산 관련된 수립부터 이 소프트웨어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갖고 예산 심의를 할 때 국회에서 이거 왜 펑션 포인트로 안 해와?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고서 펑션 포인트 안 해온 거 다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 승인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이 국회의원 중에 있으면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 그런 거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ISP 이번에 기재부 예산 올렸을 때 ISP 선생님만 좀 올렸거든요. 아,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필수로 ISP 예산 올릴 때 그 예산 올릴 때 올리는데 그 필수 아닌가요? 네, 필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ISP 관련된 쪽에 가이드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전체 적용되고 국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IEEE 14271, ISO 420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여전히 IEEE 2가 세개에서 IEEE 이렇게 불러요. 147하나가 더 이제 보명적으로 많이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공식 표준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련된 이제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요거 이제 한글로 이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박스가 너무 많으니까 외우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중심에 있으니까, 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명, 미션, 존재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는 environment,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반드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의미가 뭐였어요?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기초할 때 소프트웨어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뭐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 있고, 그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있고, 뭐 어쨌든 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것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이 상호작용 할 일이라는 거는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없으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것들의 집합. 유기적이란 말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 유기적인 것들을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고, 이 시스템은 어떠한 미션, 어떠한 목적이나 아웃풋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의미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유기적인 것들의 집합, 이 유기적인 것들이 구성 요소라고 보면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 공부하실 때 IT 경영에서 그 구성 요소라는 것을 그때 용어를 처음으로 접하셨죠.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그런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구성 요소들과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집합 형태로 시스템이 나타나 있다면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스템은 무조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반드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개의 박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맞죠? 자, 이제 이 아키텍처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아키텍처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키텍처에 대한 명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디스크립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문서라고 보면 산출물에 아키텍처 기술서가 있는 거죠. 또는 아키텍처 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또는 아키텍처 설계서라고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 있고, 이 디스크립션의 각각의 레셔널 근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홀더가 실제로 이 시스템과 관련된 컨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컨선들이 실제 어디에 담겨 있다? 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컨선들은 뷰포인트,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에 의해서 이것들은 사실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또 뷰,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뷰라고 표현하고 스테이크홀더 관점에서는 뷰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제로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의 명세 안에는 이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한 정연된 하나의 어떤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뷰포인트도 라이브러리 뷰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이런 뷰포인트들은 어느 정도는 정형화가 돼서 하나의 목록화가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구조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제 머릿속에 다 외우셨어요? 시스템과 미션과 환경, 인바이러먼트, 이해 당사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키텍처.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 아키텍처나 아키텍처에 대한 문서, 디스크립션이 있다. 이 문서 안에 담겨야 되는 것은 스테이크홀더의 컨선과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뷰와 뷰포인트, 그리고 아키텍처 모델이다. 지금 저 문서가 담고 있는 건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사전에 작성됐다면 이 아키텍처에 의해서 시스템이 구현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어서 아키텍처에 대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를 재빠르게 그려야 된다라고 이제 과거에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다 이걸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 부분들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제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막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규정을 해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말씀드린 수준에서 관계를 그냥 이해를 하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뷰나 뷰포인트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되게 헷갈리니까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은 보면 이제 뷰예요. 이제 이 위쪽은 뷰포인트예요. 그럼 사실 뷰는 아키텍트의 관점이 강한 거고 뷰포인트는 이해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은 사용자나 비즈니스 사이드의 관점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기술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을 기술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뷰포인트는 보안성, 성능 이런 거예요. 가용성 이런 것들은 일반 그 사용자나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바꾸면은 맥락 뷰 이거는 이제 전체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능 뷰, 무슨 정보 뷰, 뭐 동시성 뷰, 뭐 배치 뷰, 운영 뷰 이렇게 되면 뭐 배치 뷰, 동시성 뷰 이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이제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키텍트의 뷰 관점,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사용자들의 이 뷰 포인트 관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과 뷰를 이렇게 결합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성능과 동시성이 매핑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제 요건들, 아키텍처에 대한 요건들이나 그거를 구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매핑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다. 아키텍처 지원 활동, 뭐 정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방법론의 단계하고 비슷해요. 한번 참조로 보시라고 놓는 거고. 네. 그다음 소프트웨어 이복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바디 오브 날리지. 그래서 BOK 하면 바디 오브 날리지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쓰는 가이드들에 이제 붙어 있는 이름이에요. PMBOK, PM복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바디 오브 날리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IEEE 그쪽의 이 공식 단체죠. 국제전기전자협회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업계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리ኳ이어먼트,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게 실제로는 책의 목차예요. 저거 그 PDF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 요것들이 다 목차고요. 이 목차 아래 요 내용들을 쭉 그냥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ኳ이어먼트, 소프트웨어 디자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컨스트럭션,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메인테넌스.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단계가 SDLC에서 어디서 보신 거예요? 우리 퍼포스 워터폴에서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SDLC 사이클에 따른 액티비티들을 쭉 내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SDLC가 먼저 책에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 앤 메소드, 소프트웨어 퀄리티, 그 다음에 날리지 에리어 오브 더 릴레이티드 디시플린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형상관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관리고,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에 가보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플래닝,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이넥트먼트, 리뷰 앤드 이밸리에이션, 클로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프로젝트 관리 단계죠. 그래서 결국에는 쓰는 용어들은 다른데 소프트웨어 이복 안에는 결국에는 개발에 대한 SDLC 들어있고, 그죠? 이것들은 주로 우리가 ISO 12207 기준에서 보면 프라이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뭐 이런 부분들, 퀄리티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지원 설명주기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들은 조직 생명주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조직 생명주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식 표준이든 사실상의 표준이든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나 내용들은 다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책자로 표현을 했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복을 설명하라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교시에. 근데 이복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ISO 1207을 다 아시거든요. 내용 보면 1207 내용하고 같아요, 결국에는. 다만 이제 주체가 전기전자협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의 표준처럼 작동하는 거고 122공식은 국제 이제 공식 표준인 거고. 그런 부분들은 좀 대충 생각해보고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식